그러면 지금 현상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초과 공급에 의한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9월에 어디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잠깐 1박 2일 놀러 갔다가 사람들하고 놀러 갔다가 한 20-30분 경제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얘기했을 때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금이 제일 안전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 많이 올라갔고 고점 통과했는데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자산 대비 지금 인플레이션 쪽으로 턴을 한 것 같은데 금을 투자해야 되냐? 투자 상태로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인플레이션으로 턴했다라는 건 일반적인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투자에 대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지금 그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말씀드렸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자, 자산가치 인플레이션, 저희가 금, 뭐 비트코인도 뭐 올라간다 그러죠. 부동산, 주식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찍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나라도 자산이 담보되지 않는 돈이 찍어지면 결국에는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걸 예상하고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경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죠? 셧다운 되지 않았습니까? 멈췄어요. 서민 경제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경기가 안 좋으니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상으로는 안정되게 나올 수 있죠. 그럼 물가 지수상에 뭐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금 가격이라든가 주가 지수, 이거는 물가 상승에 집어넣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자산가치 인플레이션은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물가가 더 경기가 안 좋아진 상태가 되면 뭐 물가 지수만 보고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산가치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에서 뭐 금리를 확 올린다든가 뭐 돈을 갖다 빨아들인다든가 이러면 자산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 어떻게 되죠? 지금 30, 40대 빚내서 막 집 사고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부도나겠죠,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굉장히 힘들 거고요. 그걸 걷어들이려고 하면은 문제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상당 기간 동안은 좀 저금리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는 미국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추이가 올라가면 저희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상당 기간 저금리 속에 화폐 가치를 좀씩 잃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예전에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디플레이션의 대표적인 겁니다. 또한 그 1990년대 일본의 디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최근에 일어났었던 건 1990년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디플레이션과 1930년에 일어난 세계 대공황, 두 개가 대표적인데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은 하나는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서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는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뉴딜 정책, 후버댐을 만들면서 다시 반전의 효과를 내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1990년에 이뤄진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의한 디플레이션은 지금은 돈을 풀면서 그게 어느 정도 정지 작업이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한번 잃어버리면 그 1930년의 디플레이션은 사실은 뉴질 정책도 있었고 후버댐도 있었지만
그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극복하는 데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공급과 인플레이션이 필요했던 그 전쟁 때문에 해결됐다고 보는 게 뭐 다수적인 게 있고요. 뭐 그 전에 회복을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일본은 그게 없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장기 불황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완전히 지금 약간의 일본이 반전의 포인트를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고 풀면서 반전 인플레이션을 노려보고 있긴 한데 인플레이션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진정 올라간 진짜 디플레이션을 극복했었던지는 지금이 아니라 좀 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 붕괴에 대한 디플레이션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